영국 런던의 어느 길거리. 이봐 마틸다. 아니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는 거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운영 중인 레스토랑만 7개가 넘는다고? 어디 가서 이런 남자를 만나겠어? 내가 잘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한 영국 남성이 주변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미모의 런던 여성에게 비굴할 정도로 매달리며 만남을 종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모의 영국 여성은 어느 날 영국 남성이 아닌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한때는 여신이라 불렸던 여자 마틸다라고 합니다. 뻔뻔하게 자기 입으로 그런 소리 하면 낙한스럽지 않냐고요? 처녀일 때는 저도 그랬지요. 하지만 아줌마가 되고 나니까 그런 것도 없어지더군요. 런던 여신이라는 별명까지 붙으면서 수많은 남자들의 대시를 받았지만 전혀 결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어떻게 보면 다소 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3년 전 있었던 한국인과 얽힌 기적 같은 일에 대한 사연입니다. 저희 집안은 온통 여자밖에 없는 특이한 집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부모님이 자녀만 낳으면 딸만 낳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관계는 부모님과 언니 셋, 그리고 저. 한 지붕 4자매 가정이 되었지요. 저희 가족은 아주 행복했던 가정이었습니다. 비록 저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지만 말이죠. 제가 어렸을 적 아버지는 다소 젊은 나이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않고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재혼을 하신 건 아니에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절친이셨던 한국인 친구분이 저희 가족들을 늘 보살펴 주셨거든요. 제가 워낙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 아버지의 한국인 친구분이 저에게는 아버지나 다름없었죠. 그 당시 제일 기억나는 것은 아저씨가 저희들에게 종종 해주셨던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그 음식의 이름은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다만 빨간 국물에 여러 야채들과 고기가 어우러진 매콤한 국물 요리였다는 것 정도만 기억이 나죠. 가끔씩 저희 집에 들리실 때마다 이 음식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찌나 맛있던지 영원히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이 음식은 제가 정확하게 15살이 되던 해부터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한국인 아저씨가 저희 집에 오시질 않았거든요. 한참이 지나 성인이 된 제가 아직까지도 영국에 있는 한식당을 찾아다니며 한국 음식을 즐기는 것에는 아마도 그런 추억 때문인 것도 큰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많은 한식당을 돌아다녀봐도 아저씨가 해주던 그 음식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름이라도 알아둘걸.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음식 이름도 기억 못하다니 정말 한심하죠. 아마도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도 그 음식을 다시 한번 먹어보는 것은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한식당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친구가 이번에 새로 생긴 한식당이 있다며 저를 데리고 그곳으로 갔죠. 늘 보던 한식이었지만 분위기도 좋았고 음식도 깔끔하게 잘 나와서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저는 그동안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죠. 식당 밖을 나가는 순간 어떤 남자와 몸을 부딪히게 되었고 그 남자가 들고 있던 음식물 찌꺼기가 저의 온몸을 뒤덮고 말았죠. 저와 부딪히며 저에게 음식물 찌꺼기를 뒤집어 씌운 남자는 한 동양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 몰골을 보더니 사색이 되어서는 제 몸에 묻은 음식물을 맨손으로 닦아주기 시작했죠. 저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기분 나쁘고 황당해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그 남자에게 괜찮다고 말하고는 얼른 자리를 떠났죠.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그 이후로 한국인 남자가 종종 생각나곤 했습니다. 아, 내가 요즘 많이 외롭나? 연애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되긴 했지. 소개팅이라도 해야 하나? 그때는 단순히 제가 연애를 오래 쉬어서 외롭다고만 생각을 했죠. 그도 그럴 것이 그런 유쾌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난 남자가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니 스스로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저에게 남자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돌멩이와도 같았습니다. 비하하려는 뜻은 아니고요. 저에게 수많은 남자들이 대쉬를 하다 보니 그만큼 흔하게 느껴지는 존재였다는 말이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존재 말이에요. 참 밥맛 없고 재수 없는 생각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그동안 거절했던 친구의 소개팅 부탁들이 생각났습니다. 에이미, 나야 마틸다. 저번에 말했던 소개팅 말이야. 아직도 유효해? 너무 오래 남자를 안 만났더니 요즘 외롭나봐.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말이야. 그래. 그럼 그날 거기에서 만나는 걸로 해. 친구를 통해 소개팅 약속을 잡았죠. 약속한 소개팅이 있던 날. 저는 남자를 만나겠다는 제 선택을, 소개팅을 하겠다는 제 선택을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소개팅 장소에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저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런던에서도 알아주는 부잣집 외동 아들이었는데 저와 한 식당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 식당 직원에게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완전히 정이 떨어져서 이별을 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또 무슨 짓을 했는지 제 친구까지 끌어들여서 저와의 만남을 기획한 거였죠. 저는 긴 말하지 않고 너를 만날 생각이 없으니 2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 질척대는 남자는 끝을 모르는 끈질김이 있었습니다. 이봐 마틸다. 아니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는 거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운영 중인 레스토랑만 7개가 넘는다고? 어디 가서 이런 남자를 만나겠어? 내가 잘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니 그깟 식당 직원한테 뭐라고 한 것 때문에 헤어진다는 게 말이나 돼. 난 절대 이렇게 못 헤어져. 제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징글징글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끝을 맺었어야 했는데 이날은 너무 힘들고 귀찮아서 그대로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그리고 그 사단이 나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공원 쪽을 지나가는데 웬 익숙한 남자가 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음식물 찌꺼기를 덮어 씌운 한국인 남자였죠. 저를 발견한 그 남자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 기억나세요? 저번에 식당 앞에서 제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음식물 찌꺼기를... 네.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사과도 못 드렸는데 이렇게 또 만나게 되네요. 혹시 괜찮으시면 사과의 의미로 제가 식사를 대접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조깅 중이었는지 땀에 젖은 채로 저에게 다가와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땀 냄새는 나질 않고 향긋한 냄새가 났습니다. 혹시 한국 사람인가? 저에게는 다소 익숙하면서도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뭐라고 하셨죠? 식사요? 아, 네네. 식사 좋죠. 근데 혹시 한국 분이세요? 아, 역시 그러셨구나. 네, 여기 제 연락처예요. 한국 남자에게 제 연락처를 주던 찰나 어디선가 나타난 남자가 한국 남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남자는 조금 전 저에게 만나달라며 질척대던 전 남자친구였죠. 두 사람은 기어이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고 다소 과격한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덩치가 컸던 전 남자친구였기에 한국 남자가 살짝 걱정이 되었죠. 이러다 생사람 잡겠다 싶어서 말리려는데 갑자기 전 남자친구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자가 전 남자친구의 팔을 뒤로 꺾으며 순식간에 제압을 해버렸죠. 순간적으로 한국 남자를 걱정했던 제가 무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제 앞에서 창피를 당한 탓인지 전 남자친구는 더 이상 저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전 남자친구와의 인연은 거기서 끝인 줄만 알았죠. 오늘 같은 날도 사실 제가 좀 더 확실하게 끝맺음을 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똑똑한 척 잘난 척 하면서 살아왔지만 실상은 헛똑똑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 스스로가 했던 선택에 의한 결과니까요. 얼마 후 한국 남자와 약속 날이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뜻밖에도 한국 남자의 집이었는데요. 영국에서는 자신의 집에 지인을 초대할 때는 그 사람과 진심으로 친해지고 싶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국 남자의 집에 들어선 저는 맛있는 냄새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냄새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음식의 냄새와 아주 비슷했죠. 저는 놀라서 한국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요리 이름이 뭐예요? 그거 한국 음식인가요? 육개장. 아, 어쩐지 익숙하지는 않은 이름이네요. 혹시나 제가 어릴 때 한국인 아저씨가 해주었던 그 음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름을 물어보았지만 다소 생소한 이름에 실망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왠지 그런 이름은 아니었던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맛을 한 입 먹어보는 순간 저는 제 미각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한국인 아저씨가 해주던 그 음식 맛이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이 음식은 한국에서도 자주 먹는 다소 흔한 음식이었는데요. 한국 남자의 아버지께서 자주 해주시던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저희는 다양하고 깊은 대화들을 나누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나갔고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하는 매 순간이 행복했고 즐거웠으며 친구처럼 가까우면서도 연인처럼 설레이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이 행복은 제가 만나온 다른 남자들과의 감정과는 차원이 다른 감정들이었죠. 이 행복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나가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청객이 저희 집에 찾아왔죠. 런던의 레스토랑을 7개 넘게 운영한다는 그 징글징글한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문을 열자 허락도 없이 집으로 들어온 그 사람은 저와 대화를 하자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티격태격하고 있는 와중에 또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약속 장소가 근처였는데 일찍 나온 남자친구가 저를 데리러 가려고 집으로 바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 불청객이었고 저는 숨길 것 없이 당당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한국인 남자친구가 오해할까봐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다가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저에게 큰 실망을 한 것 같았죠. 결국 몇 번의 큰 말다툼을 하다가 습관적으로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나를 못 믿으면서 어떻게 만나? 그럼 헤어지면 되겠네. 헤어져. 5분도 안 돼서 제 입을 꼬매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었죠. 남자친구는 저에게 실망했고 주워 담을 수 없는 저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서로의 안부도 모른 채 남처럼 살아가고 있었죠. 저는 그 이후로 남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번번이 깊은 관계로 발전한 남자는 없었죠.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저는 아직도 한국인 남자친구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울한 시간을 보내던 제가 너무 안타까웠는지 친구가 저를 데리고 새로 생긴 한식당을 발견했다며 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강력한 운명을 마주하게 되었죠. 한식당에 도착한 저희는 메뉴를 고르고 있었는데 다른 한식당에는 없는 특이한 메뉴 하나가 보였습니다. 바로 육개장이라는 메뉴였죠. 울적함을 달래려고 온 식당인데 오히려 더 우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각났으니까요. 하지만 그 맛있는 걸 두고 다른 메뉴에 눈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맛있게 먹고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에 가는데 저는 그곳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계산대에 한국인 전 남자친구가 있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이곳은 한국인 전 남자친구가 최근 개업한 한식당이었습니다. 같이 온 친구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전 남자친구와 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그때는 풀지 못한 오해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올해 초에 결혼식을 올렸죠. 이건 결혼하고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사실 한국인 남편은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의 아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어릴 적 친아버지처럼 따랐던 그분 말이죠. 제가 15살이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실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님이 저희를 이어주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 인연 참 신기하죠? 지금까지 한국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 튜브였습니다.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하다가 집에서 요리를 하던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된 영국인 마틸다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긍정적인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